안녕하세요. 백기락입니다. 자, 백기락의 딥뷰 석세스 플래닝 3부작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은 석세스 플래닝 테크닉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석세스 플래닝으로 제가 썼던 네 번째 책에 좀 맞춰져 있는 어떤 주제인데요. 말 그대로 성공적인 계획을 하는 기술법이 어떤 거냐를 잘 정리해 놓은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마다 왜 시간관리 편차가 생기냐?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시간관리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 시간관리 책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제 책 아니어도 뭐 연말 연시가 되면 시간관리 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관리 책 말고 목표관리,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사실 좀 위로 갈수록, 좀 중요한 기준으로 갈수록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책이 팔리는 양에 비해서는 깊이가 좀 낮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점에서는 이제 시간 관리는 정말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깊게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책을 좀 많이 보시라고 권하는 편인데요. 책으로라도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놓쳤던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일정한 양이 안 오면 이 독서도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이나 영양적 부분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점에서는 시간 관리를 좀 잘 모르신다는 점을 들고 싶고, 두 번째는요, 시간에 대응하는 게 뭐냐면 제 삶이에요. 우리 자신이죠. 뭐 계획된 대로 간다면 우리가 뭐 사람이겠습니까? 다 로봇이죠. 시간표를 정해도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생활 패턴이나 내 어떤 삶의 어떤 스타일하고 안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요. 막상 그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몰라서 그렇지 자신의 삶이 그게 잘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기술을 써서 뭐 테크닉이라든가 수많은 기기를 다뤄서 더 정교하게 가는 건 좋은데 기기가 싫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가끔씩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예전에 이런 기법들을 가지고 정말 그런 것들을 해냈다면 더 나은 삶이 없었을까? 나도 의사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글쎄요, 뭐 되는 거는 가능했을지 몰라도요, 제가 그 삶을 만족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지금도 사람이 아픈 모습을 보면 저도 막 힘든데, 물론 의사분들 중에는 그런 걸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무뎌진다는 것도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사람의 피를 본다거나 상처를 본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이 나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굳이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못 견뎌내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내가 가고 있는데 사실 잘해왔는데 아직 좀 더 가야 되거나 시간이 좀 더 남았거나 뭐 중간 지점이거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떤 시점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 충분히 했는데 이거 안 되면 포기해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면 너무 아깝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는 우리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할 때, 어떤 테크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양적인 측면과 기간 이런 것들 횟수들을 좀 알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만 집어넣고 실제로 그게 만들어지는데 부족한 걸 집어넣는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수업 시간 같은 거 보면요, 1학점이 이러면 일주일에 1시간 기준으로 평균 15주에 15시간을 할애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 1시간 수업을 위해서 집에 가서 2시간쯤 복습을 하게 돼 있어요. 즉 1시간은 곧 3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대학교 수업 시간이 1년에 39학점이냐? 이유 잘 모르시죠? 왜냐면 평균 20학점이라고 친다면요, 개인 예복습 포함해서 60시간을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60시간을 공부해 써보셨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할 틈이 별로 없어요. 그게 조금 더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좀 더 공부해서 80시간 간다? 그러면 사실상 잠자는 거, 기본적으로 밥 먹는 거 빼고는 거의 다 포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생활이 재밌는 이유는요, 공부를 그만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기본적인 대학 학습 시스템에 맞춰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의 영향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지점이 어느 만큼 했는지를 좀 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이제 뭐 1000시간을 써야 되는데 한 900시간 썼어요. 뭐 효과 나올 수도 있는데 100시간만 더 쓰면 확실히 나와요. 그러면 좀 버틸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00시간, 1000시간 들어간지 모르고 한 800시간 들어간 줄만 알았는데 900시간씩 온 거예요. 잘못 알게 되면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생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 주는 타이밍을 잊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계획 속에서 계속 가려간다면 해외에 나가고 해외 유학을 가고 여행을 가고 다 부질없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이런 측면에서는 수많은 변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튜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도 사실 많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이유는 수정이 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수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재 삶을 비추어 보면서 계속 교정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되어주기 때문에
단기 목표 계획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도 충분히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게 뭐냐면 서세스 플래닝 5원칙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 가치 개선, 계획 평가, 균형 제한, 도구 습관인데 하나하나 이제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속성을 이해하라. 시간이란 뭐냐? 수많은 사건의 연속적인 흐름, 스트리밍입니다. 즉 뭐냐면 시계 때문에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의 시간은 수많은 이벤트의 연속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이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강의 보고 시고 나면 또 다른 거 하시겠죠. 그런 이벤트의 연속적인 흐름이 시간 관리라는 거죠. 즉 우리가 시간표를 들여다보고 시간 계획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이벤트가 뭐냐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생각에 이벤트들이 단발적으로 끝나면서 계속 바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연속적인 게 나을까요?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게 낫겠죠. 즉 공부를 시작했으면 30분 단위든 1시간 단위 연속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뭐 5분 하다가 뭐 게임 5분 하다가 TV 5분 하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안 하니만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건의 연속적 흐름인데 시간 관리는 뭐야? 그 흐름에 뭘 집어넣느냐인데 그 뭘 집어넣느냐의 기준이 뭐냐? 나의 태도와 습관에 의해서 사실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뭐 잠 많으신 분들은 잠 많이 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놀기 좋아하는 분들은 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의 어떤 기호와 나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들을 자꾸 수정 보완하면서 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지라든가 생각들이 내 삶에 투영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 좋아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딱딱하지.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독서가 왜 힘드냐고요? 원래 독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연에 갔을 때 그냥 막 바람 불고 거기에 공기를 마시고 바다를 보는 게 좋지 책을 펴놓고 책상에 앉아서 이거 보는 거 굉장히 인위적인 활동이에요. 왜 해야 되죠? 더 나은 삶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인식과 신뢰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내 불편함을 감수해내겠다는 의지가 표명되는 게 이런 어떤 시간 관리거든요. 따라서 시간 관리는 곧 자기 관리라는 표현도 하죠. 그 점에서는 이 끊임없는 과정에서 더 나은 것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더 나은 것이 뭔지 모르고 막 집어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결과가 나와도 당연히 만족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에 좀 다른 표현이 왜 석세스 플래닝이에요? 여러분이 석세스라고 느낄 만한 무언가를 정해놓고 계획을 하라는 거죠. 그 점에서는 공부하다 보니까 좋아졌어요. 보다는 좋아진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하고 얼마나 공부를 할지를 정하는 게 시간 관리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 점에서 시간 관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시간에 대응하는 이벤트를 관리하는 거고 시간은 정말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맞나요? 소중한가요? 네. 뭐, 실제 강의 때는 제가 이 정도 표현하지 않고요. 큰 소리로 시간은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이유에도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저도 낭비합니다. 그래서 고쳐가는 거죠. 우리의 태도와 습관을 고쳐나가면서 매 순간 중요한 시간들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와 습관이 매 순간순간에 대한 시간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에 아무리 멋진 일을 집어넣어도요. 여러분의 삶이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그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그 점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게 내 삶의 중요한 원칙과 일치하면 참 좋은데 좋아하는 것과 정말 중요한 것은 잘 안 맞거든요. 그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태도와 습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과정들을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사실 이미 모든 시간을 쓰고 있어요. 놀든지 멍 때리든지 간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 관리는요. 빈 공간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대체예요. 멍 때리는 시간에 뭘 할지 놀고 있을 때 뭐 할지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중시해야 될 건 뭐냐면 집어넣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 뭐 자기인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시간 가계부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사용 시간을 다 기록을 하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누적이 되어서 기록이 보여진다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패턴이 있구나.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도 나오는데 기록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개선점도 쉽게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을 제가 뭐 24시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글쎄요, 컨설팅을 한번 받고 싶다면
먼저 기록부터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의 기록이 좀 쌓여야 적어도 수개월에서 저는 한 2, 3년 정도 쌓여 있다면 제일 확실할 것 같고요. 수개월치라도 쌓여야만 컨설팅을 하더라도 좀 더 정교한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선택사항 말씀드렸죠? 뭔가를 한다는 건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뭔가가 다른 무언가를 대체할 만큼 진짜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백기라기 뒷뷰를 보실 때 이걸 보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셨을 거예요. 이걸 보는 게 그 포기한 것보다 더 중요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자꾸 다듬어져야 되고 자꾸 높은 곳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여러 가지 원칙들, 가치관들, 일단 시간에 대한 속성들을 이해해야만 시간 관리가 출발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게 시간 관리예요. 즉 뭐냐면 매 순간 뭘 할지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어떤 가치를 내는데요. 좀 더 높은 가치 있는 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TV 봐서 얻는 가치가 있어요. 영화 봐서 얻는 가치가 있고요. 음악 들어서 얻는 가치가 있고 독서를 통해서 얻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TV 보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TV 보는 것보다 TV를 봄으로써 얻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얻고 싶다면, 다른 가치를 얻고 싶다면 TV 보기로 그 가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무언가로 대체를 해야겠죠.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면 TV를 줄여라가 아니고요. TV 볼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죠. 더 맞는 가치를 지향하는 겁니다. 저는 TV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V를 보면서 삶에 유익한 정보도 없고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하지만 그 TV 보기로 얻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선택권의 문제거든요. 그 점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목표를 정하고 시간거리를 짰을 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맥시멈, 즉 100%의 결과물은 정해져 있어요. 즉 지구보다 남는 건 뭐예요? 100%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을 보완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목표한 것에 110%, 200% 얻는 것은 운이지 결코 여러분의 계획에 의한 게 아닙니다. 그 점에서는 여러분의 목표가 결국 여러분의 삶의 결과물이에요. 최소한 담배를 끊고 싶다면 담배를 사지 말아야 되는데 담배를 사놓고 담배 끊는다는 건 힘들겠죠.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연속성의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결과는 목표를 넘지 못하니까 목표를 잘 세우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1억 받고 싶다면 1억 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1억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5천만 원 받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1억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우리가 보통 이제 가치관이라는 게 수치로 표현하면 제일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가르치는 직업이 참 재밌게도 수많은 직업군들 중에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직업군들 중에 하나예요. 그 점에서는 많은 돈 벌었던 분들, 그다음에 지위적으로 높았던 분들이 가르치는 일에 자꾸 뛰어드는 이유가 그 삶의 어떤 가치관보다도 자부심을 잘 느낄 수 있는 게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일, 삶이 그런 가치관을 지향할 때 결과적인 많은 부분들에서 개선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끊임없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목표와 계획은 성과를 위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 개를 조금씩 하기보다는 한 방향을 지향하고요.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최소 생산성, 즉 우리가 바텀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떨어질 때,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점점 덜 떨어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역량의 표, 변화의 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 이전보다 더 안 되게 만들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어떤 준비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한번 떨어져 봤다면 또 몇 번 떨어져 봤다면 더 이상 안 떨어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알게 되거든요. 그런 투자들을 또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텀에 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협력하라. 시간 관리를 연구하다 보면 나 혼자서 책상에서 뭐 플랜을 짜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시간은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도 뭐 PD님이 계셔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되면 의미가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그 점에서는 상호 협력이라는 관점들이 중요하다는 점이 또 이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또 여러분 삶을 함께 공유하는 가족이라든가 직장 동료들이 도와주면 그만큼 성과가 빨리 나는 점도 당연히 알고 계시죠? 자, 세 번째는 계획하고 평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계획들을 집어넣는데,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잖아요. 실행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모든 계획은요, 실행해보면 허점이 나타나요. 미군의 전투 교범이 전투 시작 후 10초 내에 교범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 교범이 필요 없나요? 그 교범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아지는 거죠. 적어도 바텀,
최소 수준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여러분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삶의 미니멈 수준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 계획에서의 많은 부분들이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 계획 덕분에 내 삶의 허점들을 많이 잡아내는데, 자, 이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뭐 계획을 산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남의 세운 계획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대기업이나 뭐 큰 회사들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시간 관리 강의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시간표를 내가 짜지 않는데 이런 강의를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글쎄요, 한편으로는 이해됩니다. 왜냐면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뭐 시간 지정돼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시간에 대한 주체성이라는 게 정말 100% 완벽하게 없냐?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예를 들면 예상이라도 한다면 사전 준비라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킨다고 해서 시간 관리를 포기할 게 아니라 시키더라도 시간 관리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과, 예를 들면 성과라는 게 더 나은 결과만 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덜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1시간 되면 회의할 시간이라면 지금 무언가를 준비해 놓는다면 지난주에 했던 실수를 안 하겠지? 이런 것만 하더라도 평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준비 시간이 바뀜으로써 비록 픽스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이 삶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체크할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하루에 한 2%,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평가와 계획의 시간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는 전날 이전의 삶을 평가해서 어떻게 사는 게, 어떻게 계획하면 더 나은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15분 정도는 내일을 포함해서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채워나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를 봐야 되는데, 매일 갔다 보면 조금씩이지만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패턴을 찾게 돼요. 사이클, 습관이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 삶은 수많은 습관들이 묶여서 날아가는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현재 굉장히 좋은 습관도 있지만 현재는 안 맞는 습관도 있어요. 또 빨리 고쳐야 될 습관도 있겠죠. 그런 습관들을 찾아내서 고치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습관의 중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최소한의 균형을 지향하랍니다. 즉, 미니멈을 정하는 건데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발목 잡히지 마라, 뭐 무너지지 마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언제까지? 그 무관심이 여러분 삶을 붕괴시키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 없어요. 우리의 삶은 실은 강점을 통해서 성과가 나는 거지 약점을 보완해서 성과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약점을 보완하지 않는 게 내 삶에 영향을 안 끼친다면 문제가 없는데,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서 어느 날 그 약점이 커져서 내 삶을 붕괴시킨다면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평소에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건강관리 안 했다가 나중에 큰 병이 생겨서 삶이 무너진 다음에 많은 사람 피해 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엮기를 100km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관리 해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뭐 운동을 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잠을 주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튼 내 삶의 미니멈 수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시간 관리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고의 가치를 지향한다 할지라도 최소 수준들을 놓치지 않도록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중요한 일부터 배치를 하세요. 중요한 일이 충분한 성과가 나게끔 배치를 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일도 배치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전제가 있는데, 잠자는 시간이라든가 최소한의 균형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더는 할 수 없는 일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때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심플해집니다. 하나, 둘, 보통은 3번째나 4번째까지는 잘 들어가는데요. 7, 8개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하고 보완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최소한 삶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요,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요. 돈이 부족하다면 시간이라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써서 성과가 나올 만큼의 어떤 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 30분은 해야 된다. 근데 한 3분쯤 하다가 그만두고 3분쯤 하다가 그만두면요, 효과가 아무래도 잘 안 나요. 그래서 하루에 3분짜리 10번 하는 것보다는요, 잘 설계된 30분이 더 나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부터 넣다 보면은 절대로 넘어서 안 되는 어떤 영역에서는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 높은 일을 하시고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최소 시간이 어떤 식사, 휴식 시간들을 정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4가지 원칙들을 잘 하려면, 예전에는 종이밖에 없었으니까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좋은 도구가 많죠. 그래서 적절한 도구를 활용해서 시스템화하고 좀 더 쉽게 관리하고 습관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요즘 뭐 디지털 툴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툴을 사다 보면
툴 안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는데요. 예전에 뭐 반복적인 삶, 습관화하는 게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을 반복해야 되는데 예전에 반복을 하려면 쓰는 게 좀 힘들었어요. 지금은요, 네, 툴에서 반복 기능을 넣게 되면 굉장히 빨리 세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은 도구를 쓰게 되면 더 나은 결과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뭐 그루베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쓰는 가장 큰 이유도 좋은 도구가 생산성 확보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뭐 장비를 산다거나 소프트웨어 사는 걸 굉장히 즐기는 편인데요. 내 삶을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장비 사는 게 상대적으로 항상 더 쉬웠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소프트웨어, 더 좋은 습관을 할 수 있는 툴들을 찾는 게 여러분 개인적인 노력을 좀 더 쉽게 만들어준다. 즉, 좀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시간을 줄여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점에서 여러분 시간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분명히 아신다면 그 시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아마 충분히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시간에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의 시간 가치를 한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3만 원을 내라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나의 한 시간은 10만 원인데 3만 원으로 이 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면, 즉 확보할 수 있다면 이건 사는 게 이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물물을 교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나은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 차익을 키울수록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설계하고 관리하려면 더 디지털 툴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다음의 툴들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툴은 MS 아웃룩입니다. 뭐 이 PMS라고 하죠. PIMS라고 하는데 개인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표준화된 툴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만들고 있고 저희 회사 전체 시스템도요. 기본적으로 MS 아웃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뭐 구글 캘린더 같은 것들은 요즘 이제 스마트폰들 쓰시다 보니까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백업 시스템 일종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구글이라는 게 이제 워낙 많이 디바이스가 많다 보니까 좀 편해 보이지만 정교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저는 아웃룩을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구글 캘린더를 통해서 보통 이제 영역을 좀 나눠서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좀 분야별로 나누는 것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 줌 멘토링을 통해 좀 더 정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이버 캘린더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보조 일정들, 예를 들면 뭐 영역을 좀 나눠서 관리하고 싶다면 저는 구글 캘린더 외에 네이버 캘린더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이버도 뭐 국내 툴이다 보니까 뭐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특수성들을 많이 반영해주는 툴이기 때문에 보통 시간 관리 툴을 하나로 쓰면 제일 좋은데요. 또 하나가 또 완벽하진 않아요. 조금 여유가 된다면 툴 2개 정도를 좀 섞어 쓰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석세스 플래닝 테크닉을 마치면서 이제 참 정리를 해보자면 5가지 원칙이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시간을 지배해라의 마지막 책의 핵심 내용이긴 한데요. 시간 관리, 즉 일정표를 잡는 데에도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 순서를 좀 지켜주시면 큰 어려움 없이 시간표를 짤 수 있는데 이미 다 짜오셨잖아요. 그래서 앞에 강의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실 수가 있다면 들으시면서 내가 해왔던 방식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뭐 저라고 시간 관리의 뭐 대가라고 저 스스로 자분하지만 가장 완벽하냐? 그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 주시면 제 과정에 대해서 또 반영하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협력해야 돼 서로의 어떤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관리 측면에서 협력하라 잊지 마시면서 함께 논의하면서 좀 더 좋은 시간관리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